리안의 맹렬한 검기에 시로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수없이 겹치고 복잡한 푸른 빗줄기로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그는 공격의 궤적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분석 능력을 동원하려 애썼다. 검의 귤, 읽을 수가 없어. 너무나 많은 무작위 변수가 있어. 시로네가 압도당한 순간 리안은 광포한 포효를 내지르며 맹수처럼 앞으로 돌진했다. 그는 온 힘을 쏟아 얼굴이 일그러졌고 손에 든 검은 공기를 찢어발기며 절규하는 듯했다. 예측 불가능한 공격에 맞서 시로네는 이를 악물었고 푸른 눈에는 마법의 빛이 이글거렸다. 그는 마지막 방어 시도로 검을 휘둘렀다. 두 에너지 흐름이 충돌하며 귀청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일어났다. 강렬한 청백색 섬광이 터져나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쾅! 이어진 고요한 공간 속에 무거운 소리가 울려 퍼지며 결투의 끝을 알렸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한 줄기 빛이 고요한 공간을 찢고 지나갔다. 높이 튀어오른 검은 쏜살같이 내려와 경기장 바닥에 꽂혔고 충격적인 진동이 울려 퍼졌다. 시론과 리아는 모두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헐떡거렸다. 시론의 가슴은 격렬하게 들썩였고 가슴의 상처에서는 피가 흘러 셔츠 한 부분이 붉게 물들었다. 그의 푸른 눈은 놀라움과 탈진으로 크게 뜨여 있었다. 리안도 나을 바 없었다. 관자놀이에서는 땀이 솟아났고 호박색 눈동자는 눈앞의 광경을 응시하며 극도의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리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방금 전에 결정적인 순간을 되감고 또 되감았다. 그는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가능하다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을 쥐는 자세를 바꾸고 역으로 쳐올리는 공격을 가했어. 도대체 그는 뭐지? 리안을 마주한 시론의 얼굴에도 놀라움은 전혀 뒤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떨리는 자신의 두 손을 응시한 다음 다시 리안을 보았다. 갑작스러운 승리의 충격이 밀려와 상처의 고폭마저 압도했다. 정말 내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시론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혼잣말했다. 하지만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고요한 투기장 한가운데 사투 끝에 공기는 끈적하게 가라앉았다. 승자였지만 시론에는 여전히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걱정을 새기며 속으로 생각했다. 비록 1대1 대결이었지만 그는 귀족이다. 내가 그의 자존심을 또다시 짓밟았으니 그가 다음에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어. 둘은 노을의 옅은 황금빛 아래 서로 마주 서 있었고 헐떡이는 숨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황금빛 먼지가 공중에 반짝였다. 잠시 후 리아는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인정했다. 졌습니다. 가혹한 현실에 그는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젠장, 졌어. 또 졌다고. 리아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시로네를 마주보았고 그의 눈에는 기묘한 체념이 서려 있었다. 네가 이겼어. 내가 졌으니 설령 네가 날 죽이기로 결정하더라도 난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야. 시로네는 탈진과 가슴에 피 흘리는 상처로 여전히 헐떡이며 리안의 선언에 얼어붙었다. 놀라움은 곧 분노에 찬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도대체 무슨 농담을 하는 거야? 내가 널 죽이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도련님? 정말 웃기는 소리야.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싶어 한 건 너뿐이야. 나는 그저 살아남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애초에 이 대결은 완전히 무의미했어. 훈련하기 싫어서 숨어 다닌 건 너 자신인데 왜 날 비난하는 거야? 시로네의 분노에 궁지에 몰린 리아는 당황하며 더듬거렸다. 뭐? 아니, 하지만 우린 목숨을 걸고 싸웠고 내가 패배를 인정했잖아. 안 그래? 잠깐, 이 빌어먹을 자식아. 누가 누굴 탓한다는 거야? 이건 네가 너무 속이 좁아서 그런 거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넌 그 상황에서 품위 있게 행동했어야 했고. 품위는 개뿔. 시로네는 리안의 말을 끊으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가리키며 울분으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날 어떤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가주의 아들과 그 검술 사범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네가 정말 품위 있는 사람이라면 네 하인 중 한 명을 그런 상황에 몰아넣지 않을 거야. 진정으로 품위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검술 사범과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 시로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리안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다. 그는 얼어붙었고 터진 입가에서 피가 한 방울씩 떨어졌고 쓰라린 진실이 밀려오자 호박색 눈은 놀라움에 크게 뜨였다. 리안의 기억 속에서 방금 전의 경기는 생사를 건 사투였다. 그는 호전적으로 소리쳤던 것을 기억한다. 이 비열한 자식, 목숨을 걸고 나와 싸워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시로네를 마주했다. 살기로 가득 찬 붉은 눈빛과 죽음처럼 차가운 목소리. 빌어먹을 평민, 내가 너를 처리하고 나면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정반대였다. 리안은 그 자리에 서서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그래서였나?
경기가 끝나자마자 실온에는 지친 듯 투기장의 먼지투성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헐떡거리며 안도감과 뒤섞인 공황 상태로 소리쳤다.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리아는 얼어붙은 채 상대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 있었다. 이게 뭐지? 경기가 끝나면 보통 서로에게 따뜻한 칭찬을 건네지 않나? 그리고 내가 맞섰던 그 차가운 전사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그의 기억 속 살인자의 모습은 땅바닥에 털썩 앉아 더럽고 지쳐 보이는 소년과는 천지 차이였다. 시로네는 손으로 입가에 묻은 피를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정말이지. 시로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리아는 무심코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저 녀석은 천재지만 라이처럼 나를 비웃지는 않았어. 오히려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나에게 정면으로 맞섰지.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리아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물었다. 이봐, 이름이 뭐야? 시로네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생존을 건 전투 후에도 그의 얼굴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리안 시로네. 리아는 똑바로 선 채 단호하게 선언했다. 나는 오겐트 리안이다. 시로네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저 녀석, 자기 본명을 말하는 건가? 시로네의 놀란 시선 속에서 리아는 갑자기 손을 내밀었다. 지는 해의 노을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진심이 비쳤다. 우리 친구가 되자, 어때? 늦가을의 붉은 단풍잎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가볍게 선회하다가 오겐트 가문의 도서관에 눈 덮인 안뜰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내부의 넓고 장엄한 공간에는 부집사 테무란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동그란 안경 너머 그의 깊은 눈은 부지런히 책을 나르는 하인들을 향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맞은편에 선 젊은이에게 작업 진행 상황을 알렸다. 오늘까지 자네는 총 14,053권 중 7,028권의 분류를 마쳤네. 테무라는 작게 소리를 내며 실온을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지난 1년간 아주 잘해줬네. 칭찬의 시로는 그저 예의 바르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뒤통수에 단정하게 묶인 금발이 흔들렸다. 감사합니다. 오겐트 대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한 지 딱 1년이 되었다. 시로는 분류해야 할 책의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신의 작업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변했음을 속으로 생각했다. 게다가 목표로 삼았던 역사책 850권 중 이제 200권만이 남았다. 매일 3권 정도를 읽으면 머지않아 오랫동안 열망했던 지식의 기반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시로는 검술 시합과 극도의 공포에 직면했던 순간들을 문득 떠올렸다. 그 순간들은 공포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정신 영역이 더욱 견고하고 튼튼해졌음을 느꼈다. 그는 손에 든 책을 꽉 쥐었고 그의 눈빛은 굳은 결의로 빛났다. 그때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시작이 느리더라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모든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친구를 얻었다는 사실이었다. 리아는 높이 솟은 책장들 사이에 앉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외쳤다. 우와, 진짜 책 많다. 우리 집은 이 책들을 다 읽어봤을까? 높은 사다리 위에서 시로는 책 한 권을 선반에 꽂으면서 대답했다. 당연하죠. 가주님과 둘째 도련님은 도서관에 자주 오시니까요. 리아는 고개를 들어 장난스럽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쳇, 똑똑하면 좋겠네. 시로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오래도록 어울릴수록 그는 키가 크지만 리안이 매우 정이 많고 사랑스러운 면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리를 꼬고 앉아 책을 제멋대로 이리저리 넘기며 중얼거렸다. 읽을 책이 너무 많아. 영락없는 막내 아들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리안의 그 행동은 시론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황급히 사다리를 내려왔고 걱정으로 얼굴이 창백해져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가 죽을 수도 있어요. 시론의 외침에 깜짝 놀랄 리아는 히익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감 넘치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눈을 찡긋거렸다. 하하하, 걱정 마. 책 한 권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할 리가 있겠어. 네가 이 도서관을 다 태워버려도 내가 널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마. 시로는 찌끈거리는 관자놀이를 가볍게 문질렀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에게 더 안전할 텐데. 그런데 왜 오늘 여기에 있어? 훈련은 어떻게 된 거야? 그에게 대답한 것은 방 한구석에서 책더미 한가운데에 느슨하게 기대어 있던 리안의 큰 소리였다. 방금 기초훈련 끝냈어. 잠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거든. 시로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빨리 공부해야 할 거 아니야? 너 뭐 하는 거야? 약이 오른 듯 리아는 갑자기 바닥을 뒹굴며 아이처럼 팔다리를 휘두르고 소리쳤다. 지루해! 죽도록 지루해!
그 광경을 본 시로는 속으로 한숨만 쉬었다. 10분 후 둘은 큰 참나무 탁자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시로는 책을 탁자에 세게 내려놓으며 으르렁거렸다. 여기 공부하러 왔으면 공부해. 리아는 게으르게 책 한 권을 들고 무심하게 물었다. 시론, 너 마법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정말 그렇게 많은 책을 읽어야 해? 800권이나? 너 미쳤어? 당연하지. 시론은 시선을 책에서 떼지 않고 단호하게 답했다. 사실 진도가 늦어지고 있어. 여기 오기 전에는 공부할 기회가 없었거든. 하지만 이제 역사책 600권을 읽었으니 거의 다 이해했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엄청난 속도로 책장을 넘겼고 규칙적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정말이야? 리아는 더듬거렸고 호박색 눈은 놀라서 휘둥그려졌다. 이 광경을 볼 때마다 놀랍단 말이야. 그는 시론의 책장 위를 휙휙 날아다니는 듯한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어떻게 저렇게 빨리 책을 읽을 수 있지? 이대로 가면 책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나랑 동갑인데 훨씬 더 성숙하단 말이야. 약간 민망함을 느낀 리아는 헛기침을 했다. 그는 자신의 책을 내려다보며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 꽤 흥미로운데? 그는 서문을 읽기 시작했다. 서문. 여러분은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검사와 마법사가 싸운다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 그 질문을 듣자 시론의 책장을 넘기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시론은 책장마다 펼쳐진 세상에 완전히 몰입했다. 그의 정신은 해발 6000m 높이의 웅장한 아르투스나 산봉우리로 날아갔고 그곳은 햇빛 아래 반짝이는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갑자기 지루한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게 무슨 재미없는 책이야. 시론은 생각에서 퍼뜩 깨어나 가볍게 탁 소리를 내며 책을 급히 덮었다. 의자에 기대어 지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리안을 돌아보며 그는 불만을 터뜨렸다. 뭐야, 나 지금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리아는 즉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오만하고 비웃는 듯한 얼굴로 말했다. 재미는 무슨 재미? 그림 한 장도 없고 검술 얘기도 하나도 없잖아. 시론의 얼굴은 불쾌함으로 굳어졌다. 그는 펼쳐진 책을 가리키며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한 페이지도 안 읽었으면서 그렇게 말해도 돼? 그럼 작가 말로는 누가 이길 건데? 리아는 비웃으며 말했다. 검사와 마법사라니 둘 다 미쳤어? 왜 저렇게 싸우는 건데? 바로 그때 뒤에서 예상치 못한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와 두 소년의 논쟁을 중단시켰다. 당연히 검사가 이기지. 시론과 리아는 둘 다 얼어붙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라이 오겐트가 어느새 그곳에 서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슈로는 리안 오겐트가 갑자기 들어오자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련님 어서 오십시오. 슈로는 예의 바르게 말했다. 리안은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고 근처에 서 있는 형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이게 뭐야? 형은 어떻게 그걸 알았지, 형? 슈론의 가슴에 불안감이 스며들었고 그의 심장은 갑자기 쿵 내려앉았다. 설마 방금 우리의 대화를 도련님이 들으신 건 아니겠지? 그는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는 라이를 흘끗 보았다. 집사가 귀족의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리아는 비웃는 미소를 지으며 형과의 논쟁을 계속했다. 하하, 그런데 형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형도 검사라서 검사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 라이는 아무런 동요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연하게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고? 네가 문제를 그렇게까지 끌고 갈 줄은 몰랐다. 대륙 전역의 검사와 마법사의 위상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지. 리아는 으르렁거리며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역력했다. 우리는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상이 뭐가 중요해? 형은 전정에서 군사 계급에 따라 상대를 선택하나? 그런 진부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라이는 동생의 분노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서 있던 슈로넥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봐, 자네. 라이의 시선은 슈로넥에 고정되었고 그는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슈로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고 마음이 복잡했다. 도련님의 의도는 뭐지? 평소에도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걱정이 있어서 더더욱 읽기 어렵다. 적절한 답을 해야 하는데. 진정하려고 노력하며 슈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만약 검사와 마법사가 동등한 실력을 가졌다면 마법사가 그들의 정신 영역에 들어선 순간부터 검사가 승리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마법을 시전하기 전에 폭발적인 속도를 사용하여 먼저 공격한다면 아니, 자네가 틀렸어.
라인은 단호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마법사가 질 것이다. 그 광경을 목격한 리아는 이를 갈았고 쓰디쓴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다. 결국 그런 거였군. 라이 오겐트. 우리가 어릴 때부터 형은 싫어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모든 것을 짓밟는 것을 즐겼지. 라이는 마치 진리를 선포하듯 슈론에게 계속 말했다. 자네도 역사를 좋아하는 것 같군. 신들의 갑옷에 대해 들어봤겠지. 마법사의 정신 영역을 교란시키는 성유물. 나는 마법 저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슈론의 푸른 눈이 커졌고 마지막 두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자 충격과 함께 깨달음의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